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소송으로 가십니다. 소송에 있어서는 정정보도 또는 뭐 반론보도, 추후보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시는데 대부분의 소송은 반론보도 하자고 소송하지는 않죠.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에 있어서는 간접강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언론사,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되기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남부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접수 후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합니다. 3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접수와 동시에 바로 기회를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재판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정정 불복도 항소 외에는 아무것도 즉시 항고 뭐 한 거 전혀 없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없습니다. 무조건 항소 외에는 불복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언론에 대한 소송의 조금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중요한 사례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언론에 대한 조정과 중재에서는 제가 지금 한 20개 정도로 사례를 뽑아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중요한 사례들과 또 유명한 사례들만 뽑아봤습니다. 일단 최근 것부터 보시면 예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대법관 출신의 그 한 분이 여수 지원에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하셔서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셨죠. 그 분에 대해서 이제 이 중앙신문이 이 대법관 출신인데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 소속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는 공변을 당했고 이런 반법치행위가 이런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의 취지를 비판한 사설과 이 사설을 쓰셨는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노동조합 측에서 우리 민족도 없고 나 판사 밀고 들어가서 만난 적도 없다라고 정정보도와 손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손배 청구는 많은 경우는 정정보도가 되면 내가 손배는 취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정정보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조건으로 해서 정정보도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제 이 사건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때 사건이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런 내용의 사건에서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정보도를 많이 청구하거든요. 당시 어쨌든 간에 그때 밀어서 넘어지고 했었던 부분은 적어도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다. 물론 누가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정정보도를 이제 인용받은 사건이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은 키즈카페에서 케첩을 제공했는데 거기 구더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식약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에서 구더기에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하면서 그 발언만 따서 발췌 보도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청인이 이것은 내 발언의 극히 일부이고 그 취지 또한 왜곡됐다. 내가 마치 구더기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발언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보도 내용이 그 내용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가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여기서 이제 기자와 인터뷰를 하다 보면 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거나 했지만 이런 내용 앞뒤 다 자르고 뭐 심지어는 중간 얘기 다 없이 그냥 갖다 이어붙이는 그런 식의 인터뷰 나가서 황당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꽤 있으실 겁니다. 변호사분들이라고 해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단 인터뷰를 하실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발언 내용을 일단 전화상으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나면 실제로 솔직히 저희도 잘 기억 못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특히나 기자와 인터뷰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녹음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중요하고 예민한 사건, 전 국민의 관심이 될 만한 사건들은 반드시 보도자료로 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내가 아닌 누구 사건의 대리로서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자칫 변호사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 이러면서 뭐 변호사가 오히려 그 상대방과의 어떤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거나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나마 반드시 보도를 뿌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 이 공무원이 구더기 들어가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이런 얘기 전혀 아니었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한데 구더기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요것만 나온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본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론 보도를 매우 상세하게 싣도록 하는 조정을 권고를 해서 실제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미투 관련 보도였었는데요. 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조교인 대학원생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온라인에 나가고 지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후 보도해야 좋아야 하는데 거부한 거예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무혐의이고 또는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우리의 기사가 정확한 객관적 취재와 의해 보도된 것이니까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추후 보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조정 가름하는 결정으로 바로 직권으로 합니다. 이런 추후 보도는 100%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권을 하고 직권을 거부할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소송을 가지만 많은 경우 언론사가 직권 조정 결정에 이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새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취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A라는 주장이 있으면 그 반대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별도의 제3의 어떤 서류라든지 보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취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기자들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난 쓴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취재와 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메신저일 수는 있어도 기사는 아니죠. 그거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와서 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했기 때문에 나는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심지어 판결이 확정돼서 부당하게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했고 온라인 이 건설업체에 무슨 높은 이자로 사채를 빌려준 이런 거 아니다라는 명확한 판결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소위 말해서 제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기사만 그냥 실은 거예요. 그 내용만 실은 겁니다. 기사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정정 보도문이 상당히 길었었는데 이거 다 실패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많은 경우는 정정 보도문을 하게 되면 첫 원 기사를 먼저 싣고 그 원 기사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오보이거나 또는 사실과 다름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한 번 더 그 기사가 리마인드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불명예스러운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지요.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정 보도보다는 기사를 바로 그냥 삭제해버리도록 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삭제는 여기서처럼 정정보도 게재보다 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이게 이제 기사 삭제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정에 관련한 결정을 내렸고 당사자는 다 동의를 한 것입니다. 진 교사님, 그분이 신청을 할 때는 네. 삭제해달라는 신청을 못하는 합니다. 거잖아요. 하셔도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기사 삭제를 원합니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원에서의 집행력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 법의 집행력은 법에 있어야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은 그거보다 훨씬 조금 더 여유롭게 여지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기사 삭제를 원한다라고 쓰셔도 되고 만약에 기사 삭제는 아니고 사실 언론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정정보도거든요. 정정보도가 쌓이면 그 언론사의 고과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 정정보도를 매우 싫어하니까 정정보도를 하고 나중에 조사관이 나중에 직접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할 때 그때 저희는 사실은 기사 삭제가 있으면 손배라든지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나중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처분권주의가 네.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 예, 약간은 직권적인 요소가 더 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피신청인보다는 신청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청인 측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권이든 조정이든 이런 권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고 정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내가 어떤 논평을 했는데 그 발언이 왜곡됐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신청인이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의한 것을 간과하고 정부의 반기업 정서 때문이다 라고 이제 피신청인이 발언했다고 보도를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발언 내용과 내 취지가 왜곡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의견이나 평가의 의견은 정정 보도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충실한 반론 보도를 싣거나 또는 이 기사 자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사 삭제 또는 두 번째는 기사를 이렇게 수정해 이거는 사실은 언론 자유의 좀 침해 여지가 매우 클 수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것을 직권으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각종 이것은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이제 당사자 사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풍부한 이제 반론 보도 형식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기사 삭제나 그 정정 보도가 이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NS에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닉네임, 아이디 이런 것들을
자신의 또 다른 일종의 상명의 아바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동의 없이 공개한 보도에 대해서 사과문 게재하기로 한 것인데요. 연예 전문 인터넷 신문사인 신청인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A라는 유명 가수 팬사인회를 응모했는데 나 잘못 넣어서 B 걸로 잘못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나 A한테 지금 나 떨어진 건 거야? 뭐 이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꽉 해가지고 B 팬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라고 했다는 그 내용의 취지가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있어서 이제 신청인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내가 잘못 응모한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잘못된 실수를 한 것인데 내가 그런 내용에 쓴 내 트위터를 캡처해가지고 보도를 해서 내 트위터에 있는 내용, 아이디, 닉네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털렸다라면서 손배 청구한 사건이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대, 20대들은요 자기 트위터, SNS 같은 경우에서의 이게 한번 제대로 잘못 공개가 되면 소위 말해서 그 바닥에서는 매장 또는 거의 뭐 인격 살인 수준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서 다 강퇴당하고 이제 이런 것이었어요. 정정하고 제대로 사과문 게재해라 라고 해서 사실은 사과문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상황에서 언론사가 먼저 저 사과할게요. 사과문 보도할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합의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보도에 대한 방법은 조금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다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또한 가상화폐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가상화폐가 이게 개인정보, 가상화폐가 탈취된 피해를 입었는데 개인정보 해킹권과 관련이 없다. 근데 내가 마치 이 해킹을 조작하거나 이런 내용을 한 것으로 보도가 돼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6억 원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한 비트코인 사건이었었는데 이때 당시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은 정정보도나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당연히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정은 어렵고 반론 보도로 하도록 권유하고 그리고 또한 검찰 수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검찰 수사 중인 경우에 있어서는 반론 이렇게 해서 당사 사이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즉 정정 아니면 반론 또는 손해배상 이게 아니라 병합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방부 아까 말씀드렸죠. 군인 아니 그 국회, 국가, 뭐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 현역병 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 채우기 위해서 여군 병사 모집제도 부활시키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국방부가 아닌데 우리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정정 보도해달라고 하는 사건이었었는데 일단 신청인은 나 이거 분명히 취재한 것이다 라고 이제 피신청인이 그렇게 확인하고 신청인은 우리 공식적으로 그런 거 채택한 바 없다라고 이제 서로 하는 항변에 대해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신청대로 정정보도 게재하라 라고 직권으로 조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청구를 합니다.